음력 2월 15일 물맞이 날이라고도 하는 유도절이다. 이날 옛 풍습에 따르면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액을 젓고 여름 더위를 막았다고 한다. 경북 안동에 있는 퇴계의 종가. 첫 과실이 있고 녹음이 짙어지는 이때 종종이 한자리에 모인다. 곡식과 햇과일을 올려 조상께 유도 천신제를 드리는데 이날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음식이 올라간다. 햇밀로 만든 국수. 유도절은 과일이 연글고 밀과 보리 수확이 끝나는 때다. 그 첫 수확을 조상께 바치게 되는데 감사의 의미로 밥 대신 국수가 제수로 넣어진다. 뜨거운 물에 삶은 국수를 찬물에서 건져내 사리를 만들어 넣는다. 면이 모두 준비되면 제기에 국수 사리를 담고 그 위에 고명을 넉넉하게 얹는다. 재료와 방법은 옛 전통 방식 그대로를 따른다. 삶은 닭고기와 채 쓴 오이, 김과 달걀 지단 등으로 정성스럽게 장식해 유도 국수를 완성한다. 예전엔 여름을 보내는 대표적인 절기였지만 이젠 퇴계의 종가만이 유도 제사를 지낸다. 제사에 참석한 손님들께도 유도 국수를 차려낸다. 이땐 국수에 국물을 넣는데 닭고기를 푹 삶아낸 고기 육수다. 밀이 흔하지 않았던 때 가수확한 밀로 만든 국수는 귀한 음식이었다.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이웃과 국수를 나눠 먹는 이날은 여름을 맞는 축제와도 같았다. 이제 봄철 초여름에 이제 바쁜 농번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햇과일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햇과일이 나온 것을 조상님께 올린다는 의미와 또 이제 바쁜 철이 지났을 때 한번 일하던 사람들이 같이 쉬면서 음식을 나눈다. 이런 의미에서 유두 제사를 지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두날 국수를 해서 먹으면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였다.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내려온 보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젠 일상생활에서 쉽고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국수. 근처 시장에만 들려도 저렴한 값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누구라도 즐길 수 있게 된 음식. 이처럼 국수가 대중화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예, 지금이야 국수라고 하면은 밀가루 국수를 우리가 주로 먹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메밀이나 녹말가루를 이용한 국수를 주재료로 한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지형적으로 밀 농사가 생태학적으로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밀가루를 이용한 국수를 많이 먹기 시작한 것은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외국으로부터 그 밀가루가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이유라 생각이 됩니다.
밀가루가 싸게 보급되면서 서민들에게 국수는 밥만큼이나 친숙한 음식이 됐다. 기계로 국수를 뽑아내는 국수 공장도 마을마다 생겨났다. 별다른 반찬 없이 국수 하나만으로도 너끈히 끼니를 때웠기 때문에 그 시절 누구나 국수를 먹었다. 국수 한 묶음을 사가면 가족들의 넉넉한 식사가 됐다. 하지만 50여 년이 지난 지금 국수 공장이 현대화되면서 이런 재래식 국수 공장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당시의 국수 맛을 잊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이곳 옛 국수 공장을 찾는다고 한다. 네, 그게 이제 국수를 그러니까 옛 맛이 그리워가지고 그 손님들이 많이들 오셔요. 그러니까 그 오셔서 전부 다 옛날 맛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 맛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국수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옛날 맛이 난다, 뭐 옛날 생각 그리면서 이제 그죠? 추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계가 이제 옛날 전통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는 거죠. 지금들은 보면은 이제 자동으로 전부 다 이제 기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 여러 번 겹치고 뭐 반죽을 치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공이 아무래도 막 손이 많이 가는 거죠. 말리는데도 한 2, 3일 정도 이제 그 자연 건조시키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지금들은 이제 재래식 방법으로 하는 데가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보면은 귀하니까 그게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우리 같은 집들이 이제 그죠? 이제 수입은 적어도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옛 맛을 그리워서 찾아오신 손님들한테 그걸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일반 가정에서 언제라도 국수를 해먹게 되면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국수의 특색이 나타나게 되었다. 경북 안동. 양반마을로 잘 알려진 이곳에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방식의 국수가 있다. 안동 토박이 유춘영 씨. 어린 시절부터 즐겨 먹었던 국수에 대한 기억이 많다. 이렇게 하면 모자 같았고 엄마 그건 나 모자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국수꼬리 그거 얻어 먹으려고 엄마 그거 다 쓰느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 국수 할 때마다 그 생각이 우리 엄마 생각이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싶은 생각.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나도 엄마가 돼가지고 이런 게 다 밀렸다는 게 그렇게. 안동에서 해먹는 국수는 먼저 밀가루와 콩가루를 섞어 치댄 반죽으로 국수 가닥을 만든다. 그리고 그 국수를 삶아 건져낸다. 조금 굵게 썰어. 이 국수는 삶을 때 물이 팔팔팔 끓을 때 흔들어 가지고 잘 이렇게 저어야 안 붙고 하지 그냥 놔둬버리면은 딱 붙어가지고 씻어도 한테 붙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끓을 때 잘 넣어야 돼. 이게 이렇게 찬물에 이렇게 씻어내는 이유도 하나의 시원하면서 이 국수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찬물에 씻으면은 부드럽고 매끈매끈해지고 그러니까 이 끈도 좋아지고 이래서 이제 씻어가지고 건진 국수가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건진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 물에다 담가놓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건진 국수는 이렇게 씻어서 건지는 국수, 시원하게 먹는 국수가 건진 국수. 이렇게 찬물에 씻으면 아주 매끈매끈하고 아주 좋아요. 씻어서 건진 국수에 멸치 국물을 우려낸 육수를 담고 고명을 얹으면 안동 건진 국수가 된다. 옛날에는 은어를 달인 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었다고 한다. 여름에는 차갑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먹는 건진 국수는 안동 지방의 별식이었다.
국수에서 모자란 단백질을 국물로 보충하기도 한다. 경기도 파주의 한 마을. 일교차가 커 콩농사가 잘 된다는 이곳엔 마을 주변으로 콩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오랫동안 이곳이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콩은 가장 쓰임새 많은 작물이다. 마을 주민들의 음식엔 콩이 주로 오른다. 국수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깨끗한 콩을 골라 삶아낸다. 삶은 콩은 맷돌에 갈아 콩물을 낸다. 그냥 먹어도 고소한 맛이 강한 이곳 콩은 맷돌로 갈아내면 진하고 담백한 콩물이 일품이다. 여기는 그 기온이 일교차가 심해서 추울 때는 아주 춥고 더울 땐 덥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녘엔 춥고 낮에는 덥다는 얘기인데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콩의 단백질이 무척 많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추운 지방에 갈수록 콩에는 기름기가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단맛을 느끼게 해주고 기름기는 고소한 맛을 느끼게 해줘서 달고 고소한 게 여기 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서부터 이 장단콩이라는 것이 원래 이름은 장단백목인데 장단백목이 그렇게 유명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남대문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마포 나루터, 임진강에서 나룻배를 이용해서 마포 나루터에 가서 나루터를 이용해서 콩을 가지고 가면 그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상인들이 장단백목이라면 가만히 열어보지도 않고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만큼 콩이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콩국수는 주로 여름에 차게 해서 먹는다. 면은 삶아서 찬물에 씻어낸다. 그리고 그릇에 담아 진한 콩물을 부으면 건강식으로 손꼽히는 콩국수가 완성된다. 소금으로 간을 맞출 뿐 그 어떤 조미료도 필요 없이 콩물 그 자체로 국수는 고소하고 담백하다. 서해안 바닷가.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에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앉았다. 이들이 캐고 있는 건 바로 조개. 조개끼를 훤히 알고 있는 이들은 호미질 몇 번에 서너 개의 조개를 한꺼번에 훑어낸다. 어렸을 때부터 내 집 마당처럼 드나들었던 갯벌. 이곳에서 나오는 단단하고 살지은 조개는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이자 가장 많이 쓰이는 식재료다. 특히 조개를 가득 넣어 구수한 국물을 우려내는 조개국수는 즐겨 해먹는 음식 중에 하나다. 물 끓으니까 넣으면 되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밀가루만 있으면 단숨에 반죽을 밀어 국수를 만들고 조개를 듬뿍 넣은 맑은 국물에 쫄깃하게 끓여 먹는다. 조개 국물이 우러나오면 국물만으로도 속이 후련해지는 조개국수가 된다. 탱글한 조갯살과 바다내음 가득한 국물. 지친 바다일 중간에 한 끼 참으로 간단히 먹어도 정일 거뜬하다.
갓 캐낸 싱싱한 조개에선 수많은 재료로도 대신할 수 없는 칼칼하고 시원한 맛이 나온다. 그 맛을 그대로 살려야만 제대로 된 조개국수를 할 수 있다. 걸쭉하고 뜨끈한 국물이 몸속 깊숙이 데워지는 국수도 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한석 가득 국수를 끓여 먹는다고 하는데 솥안엔 붉은 팥이 가득하다. 팥을 삶는 동안 아주머니들은 밀가루 반죽을 한다. 예전부터 종종 이렇게 해먹었던 터라 손발이 척척 맞는다. 팥국수에 들어갈 국수는 쫄깃해야 제맛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먹어도 항상 손으로 밀어 칼국수를 해먹는다. 팥은 한 번 삶아 걸러준 다음에 다시 한 번 삶는다. 그래야 팥 특유의 성분으로 인해 속 쓰린 것을 막을 수 있다. 뭉그러질 정도로 푹 삶은 팥을 건져내 손으로 꾹꾹 눌러 이겨 진한 팥물을 낸다. 걸러낸 팥물을 다시 한번 솥에 넣어 끓이고 거기에 칼국수를 넣어 삶으면 붉은 빛이 난 팥 칼국수가 된다.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맛있지. 미리서 해놓으면 덜 맛있어요. 그러니까 팥을 삶아서 이렇게 걸러서 즉석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또 비가 오면 우리 마을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이런 걸 여럿이 또 모여서 먹으면 개인이 또 혼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옛날 풍습을 지녀서 이런 국수 같은 것을 잘 해서 먹고 그래요. 가끔 시간 나면은 또. 팥 칼국수를 먹는 방법은 취향에 따라 다르다. 달콤하게 먹고자 하면 설탕을 넣고 적절히 간만 맞추고자 하면 소금을 쳐서 먹으면 된다. 헛헛할 때 별식으로 자주 해먹는다는 팥 칼국수. 추운 계절이 다가올수록 더 요긴해지는 음식이다. 바다에 둘러싸인 섬 제주도에선 어떤 국수를 해먹을까? 해물이 풍성한 곳인 만큼 싱싱한 생선을 넣어 국수를 만든다. 생선은 계절별로 달리 쓴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엔 한창 맛이 오른 옥돔을 쓴다. 먼저 푹 삶은 옥돔을 건져내 가시를 발라낸 후 살을 육수에 넣어 다시 끓인다. 제주도 음식이 굉장히 웰빙 음식입니다. 거칠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조미료를 많이 안 쓰고요. 타지 국수들은 위에다가 고명을 꾸미를 갖다가 막 볶거나 이렇게 해서 놓지만은 우리는 볶는 게 없잖아요. 다 그냥 국물에다가 그냥 넣어서 하기 때문에. 국수 사리에 생선 육수를 부으면 국수가 완성된다. 다른 양념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생선 고유의 맛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 때문에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생선국수와 더불어 제주도에서 유명한 국수는 고기국수. 푹 삶아낸 삼겹살 보이를 썰어 국수에 얹고 고기 육수를 부어 먹는다.
고기 국수집 식당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제주도 사람들이 그 향수를 불러일으킬 때는 고기 국수 먹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 맛있다, 어느 집 맛있다 해서 어떤 데 가서 보면은 고기 국수집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기 국수집들을 그대로 이제 표현들을 해가지고 맛도 그 맛을 내고 있고, 근데 위에 이제 고명만 좀 달라지죠. 옛날에는 당근도 이제 안 썼지만 요새 당근도 넣고 뭐 다른 것들 많이 이렇게 넣어서 이제 고명을 얹어서 먹는데, 돼지고기 국물 삶으면은 일단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국수를 말아 먹는다든가 또 국을 끓여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고기를 삶아 진하게 육수를 우려내는 고기국수는 70년대까지 잔치 때나 올라오던 귀한 음식이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고기국수는 남다른 추억으로 다가온다. 제주도에서는 뭐랄까 별미로 돼지국수를 이제 육지에서 학교를 다닌다든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가신다든가 가시다 오시면 제일 먼저 고기국수가 제일 먹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내세울 만한 전통 음식이에요 이게. 삶은 돼지고기를 썰어 올리고 채소와 양념을 곁들인 뒤 고기 육수를 부으면 제주도 고기국수가 완성된다. 고기살에다 진한 국물이 더해져 언뜻 부담스럽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맛은 의외로 담백하다. 거기에 든든하게 속을 채워줘 웬만큼 거창한 식사보다는 고기국수 한 그릇을 애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엔 강원도 산간지방으로 가보자. 토속적인 정치가 물씬 묻어나는 정선장터. 이곳에 오면 사람들이 꼭 한 번은 먹고 간다는 국수가 있다. 아니 그전에 어릴 때는 뭐 배가 고파 송년회 이거 메물을 꺼풀이 아불로 찌어가지고 전에는 이걸 누룽국이라 했잖아요. 누룽국이라 했는데 지금은 저거 이름은 콧등치기라고 찌어가지고 이 면발이 파들파들해 쪽 빨면 꼬리가 콧등을 쳐서 그래 콧등치기라. 우리들은 이거 집에서 그냥 매주를 한 3가마씩 쏘가지고 메물국수에는 이걸 넣어야 구수하고 칼칼한 맛이지 뭐 육수물 이런 거는 맛도 없어요. 니기리하고. 국수 국물을 내는 것은 바로 장. 강원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막장이다. 막장을 푼 물에 메밀국수를 넣어 끓여내면 칼칼하고 구수한 장칼국수가 된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얼큰한 맛을 내는 장국수. 처음엔 텁텁한 듯하지만 먹을수록 그 맛이 깊어진다. 국수를 먹으면 막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그런 먹었던 그런 국수하고 다른 좀 고소하면서 걸쭉하니 그냥 그대로 우리 토속된 된장국 먹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국수 국물이 좀 다른 거예요. 막장은 메주를 빻아 만든 강원도식 된장. 강원도에선 요즘도 국수를 만들어 먹을 땐 장을 풀어 국물을 낸다.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했던 시절, 그렇죠. 맛있죠. 장 칼국수는 영양가 많고 포만감을 줬던 음식이었다. 요즘은 이제 맛으로 먹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배부르게 먹느라고 장 풀고 뭐 감자 넣고 이렇게 호박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끓여 먹었죠. 장 하나만 있으면 거뜬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국수. 자잘한 조미료 없이도 도세 큰술 막장을 풀어놓으면 훌륭한 국물이 된다. 거기에 감자나 호박 9동을 넣어 푹 끓여내면 몇 그릇을 먹어도 물리질 않는다. 밀가루가 보급되기 전 실제 우리나라에서 국수 재료로 많이 쓰인 건 밀보다는 메밀이다. 춥고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며 파종 후 3개월 이내에 수확이 가능했던 메밀. 이러한 메밀은 우리나라 식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에 메밀로 만든 국수는 특히 차갑게 해서 먹는 냉면으로 전해지고 있다. 먼저 메밀가루를 물과 섞어 반죽한다. 여러 번 치댄 반죽을 국수틀에 넣어 면을 뽑아 삶는다. 삶은 메밀국수 사리에 양념이나 육수를 넣어 완성한다. 이렇듯 차가운 국수, 흔히 메밀로 만든 국수를 일컬어 냉면이라고 한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메밀국수로는 평양냉면이 있다. 메밀 면발을 거친 듯 굵게 뽑아내고 거기에 사골을 우린 물이나 또는 동치미 국물로 육수를 버먹는다. 단박하면서도 알싸한 맛으로 여름철 최고의 별미로 꼽힌다. 평양냉면을 특정 짓는 건 육수다. 그 시작은 맑게 정제된 물. 그리고 거기에 질 좋은 소고기를 넣어 충분히 삶아서 육수를 우려낸다. 이 고기 삶는 것도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야 돼요. 육수에도. 그리고 그 육수만 또 하는 게 아니라 냉면 뽑는데도 그 강약을 이용해서 이제 그 하는데 얼마나 이제 즐기게 하느냐, 적당하게 이제 즐기냐 이제 그건데 그냥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우린 이게 가를 만져보면은 이 정도면 끈기가 괜찮고 괜찮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0년 잘했으니까 그래. 이 손이 약이에요. 그래. 고기를 우려낸 물을 식힌 것이 평양냉면의 기본 육수. 그리고 또 하나, 동치미 국물이 있다. 이 둘을 절묘하게 섞은 후 맛을 더하는 또 한 가지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간장이다. 그 감칠맛, 그 소고기하고 그 간장이 아주 그 맛을 아주 조화롭게 잘 우려낸다고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한번 냉면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좀 간장을 넣어봤습니다. 평양냉면의 겉은 화려하지 않다. 동치미 물을 올리고 편육과 삶은 달걀 한 점, 그리고 배채. 그 옆으로 국물을 듬뿍 부어 완성한다. 단출한 듯하지만 한 그릇 평양냉면의 조화는 완벽하다.
서쪽의 메밀국수로 평양냉면을 손꼽는다면 남쪽에는 진주냉면이 있다. 진주냉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평양냉면과 그 특색을 달리한다. 면은 메밀가루를 주원료로 한다. 이전에 진주냉면은 순 메밀가루만을 사용했지만 요즘은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고구마 전분을 섞기도 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육수. 진주냉면은 문어, 홍합, 바지락 등 7가지 해물과 버섯으로 육수를 만든다. 혹자는 진주냉면의 유래를 양반들의 별식으로 보기도 한다. 지체 높은 사람에게 대접하던 음식. 그래서인지 육수에 들어가는 해물의 양은 푸짐하기 이를 데 없다. 국물이 고아지면 해물들을 건져낸다. 그리고 간장을 넣은 다음 다시 한번 끓인다. 이렇게 끓여서 만든 육수를 식혀 농축된 육수장을 만든다. 진주냉면의 화려한 일면을 보여주는 또 하나는 고명이다. 여섯 개의 고명이 올라가는데 먼저 소고기전을 준비한다. 진주냉면의 특징은요, 물론 뭐 제일 키포인트는 해물이지만 그래도 육전이 소고기 전을 해가지고 부쳐가지고 그 여러 가지 고명을 같이 이렇게 면하고 이렇게 젓가락에 말아가지고 드시면 상당히 꼬시고 별미예요, 음식이. 진주냉면 사리를 준비하고 그 위에 올리는 고명은 다음과 같다. 묵은 김치와 서기버섯, 채썬 오이와 소고기전, 그리고 배채와 달걀지단, 실고추 등이다. 층층이 고명을 올렸으면 이제 육수를 부어 진주냉면을 완성한다. 모양은 화려하지만 국물 맛은 깔끔하다. 소고기전을 곁들여 메밀국수를 먹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진다고 한다. 해물로 육수를 내서요. 아주 맛이 담백하고 깔끔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시원합니다. 강원도 춘천. 메밀국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매년 8월 이곳에선 메밀국수로 축제를 연다. 춘천의 대표적인 메밀국수는 바로 막국수.
막국수는 평양냉면, 진주냉면과는 또 다른 우리나라 메밀국수의 한 축을 차지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막국수를 맛보고 체험해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막국수에 대한 춘천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일반인 누구나 막국수에 대해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박물관까지 건립했다. 이곳에선 메밀국수의 역사와 전통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막국수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우리 이제 친구도 요거 나눠줄 거예요. 자신이 직접 눌러 빼서 만든 막국수를 맛보면서 아이들은 향토 음식에 대한 애정을 키워간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메밀을 재배했지만 특히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메밀은 중요한 작물이었다. 산세가 높고 들이 넓지 못했던 강원도에서 메밀은 고황작물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메밀 음식도 발달했다. 막국수는 그중에 대표적인 요리다. 국수 틀에서 바로 빼내 육수를 부어 먹거나 양념장에 비벼 먹는 막국수. 상당히 간소화된 메밀국수지만 그렇기 때문에 메밀 특유의 맛을 가장 정직하게 맛볼 수 있기도 하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국수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한다. 쌀이 귀했던 강원도.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곡물들을 많이 키웠고 거기에서 독특한 음식들이 생겨났다. 옥수수도 그중 하나였다. 점성이 없는 곡물이지만 옥수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국수가 강원도에 있다. 강냉이라고도 부르는 매 옥수수를 갈아서 앙금을 가라앉히고 끓여 옥수수묵을 만든다. 그 옥수수묵을 틀에 내려 국수를 만드는데 밑으로 툭툭 떨어지는 국수 모양이 올챙이 같다 하여 올챙이 국수라고 부른다. 이름도 모양도 재미있지만 종일 힘겹게 매달려야만 만들 수 있는 고된 음식이다. 갈아서 걸러가지고 또 끼리는 시간이 한 2시간 끼래야지, 찜 한 5시간 딜해야지, 빼야지. 그러니까 되게 힘들지요. 음식 중에 최고 힘든 거예요. 예, 정선에서는 주로 이거 많이 잡수고 또 농사짓는 참외도 다 이거 갖다 잡수지. 올챙이 국수. 하지만 먹을 때는 훌훌 들이켜 단숨에 배를 채웠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음식. 하지만 어느 때고 어디에서고 두루 어울리는 음식이 바로 국수다. 비 오는 날 허름한 가게에 둘러앉는다. 격식을 차릴 필요도 없다. 저마다 시원하게 속을 풀면 그만이다. 친척 친지들이 다 함께 모여 생에서 가장 기쁜 잔치를 연다. 오래도록 행복하고 오래도록 장수하라는 기원이 넘치는 자리.
이곳에서도 국수는 빠지지 않는다. 수다만 한 그릇 국수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먼저 챙겨야 할 각별한 음식이 된다. 화려하게 모양내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집안 어느 곳 깊게 우러난 국물 하나만 있어도 국수는 맛깔나는 음식으로 변신한다. 입맛 없는 날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국수 한 사발 말아 놓으면 이런 별미가 없다. 함지 가득 국수를 끓여놓고 동네 사람들을 부른다. 금세 소박한 잔치가 열린다. 김치 하나만 곁들인 투박하고 멋없는 상이지만 한낮의 식사는 정기껏 든든하다.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음식. 젓가락질 몇 번에 바닥이 드러나고 국물까지 들이키면 식사는 끝이지만 바쁜 걸음을 멈춰 허기진 속을 달래주기엔 국수만한 것이 없다. 대개의 국수는 까다로운 조리법이나 어려운 식사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손 닿는 데서 비법이 나는 국수. 가장 가까운 재료들이 맛을 내고 색을 낸다. 마치 사투리처럼 한 그릇 국수에는 우리네 사는 빛깔들이 소박하고 정겹게 담긴다. 그래서 어디에서라도 편히 한 그릇 비울 수 있는 꾸밈 없는 음식. 바로 우리 국수다.